종아리가 찢어질 것 같습니다. 진짜 아파요. 이렇게 아플 수가 있나? 5분 동안 그 찢어지는 통증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괴롭습니다. 다리에 쥐가 날 때 예방하는 방법이고요. 허리에다가 손을 올리시고 앞발을 살짝 앞으로 내밀고 완전히 11자가 되도록 유지를 해놓고 이렇게 하면 종아리가 확 당기는 게 느껴져요. 이 상태에서 30초 유지. 균형 잡기 어려우시면 앞에 어떤 기둥을 잡고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렇게 30초 이상을 해주셔야 돼요. 쥐 나는 걸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리에 쥐 나는 거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진짜 괴롭습니다. 종아리가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생겨요. 근데 이게 처음 겪어본 분들은요, 쥐가 나는 게 뭔지를 잘 모르고, 와, 나 정말 큰일 났구나. 이제 근육이 찢어졌구나 하고 병원으로 막 오세요. 근데 제가, 이게 쥐 나는 겁니다 라고 설명드리면, 이게 쥐 나는 거였어요? 그런 분들도 있고요. 이 쥐 나는 게 한 번 생기면 정말 며칠 동안 쩔뚝거릴 만큼 통증이 심하거든요. 쥐 나는 이유에 대해서 알면은 그 이유를 피하면 되니까 훨씬 도움이 되겠죠. 자, 우리가 다리에 쥐가 나는 이유 설명드리면요. 첫 번째, 다리에 혈액순환이 안 돼서 쥐가 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다리에 피가 잘 안 통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 동맥보다는 정맥 쪽 문제가 생겨서 쥐가 나는 경우, 특히 잠잘 때 쥐가 나는 경우에는 거의 정맥 질환이 동반된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흔히 얘기하는 하지 정맥류라든가 아니면 정맥순환 부정 같은 게 있으면 이렇게 다리에 쥐가 잘 나고요. 두 번째는 협착증이에요. 요추관 협착증이 있으면 다리 쪽으로 가는 순환이 잘 안 되기 시작해요. 신경 쪽으로 이제 순환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걸음을 걷거나 좀 운동을 할 때 다리에 쥐가 잘 납니다. 사실은 이 두 개가 거의 다예요. 허리에 요추관 협착증이 있거나 다리 정맥에 문제가 있거나 이 두 가지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그 이외에 이제 드문 원인으로 간이 좀 안 좋은 경우, 간경화 같은 게 있어서 우리 몸의 전해질 균형이 깨지면 이렇게 쥐가 잘 나고요. 아니면 공팥이 좋지 않아서 혈액 투석받는 분들도 쥐가 좀 잘 나고요. 임신한 분들도 잘 납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 체중 변화도 생기고 체액 변화도 생기니까 임신했을 때 쥐 나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근데 아기 때문에 약도 제대로 못 먹고 치료도 잘 못 받죠. 그래서 되게 안타까운 게 임신했을 때 쥐가 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지불안 증후군 때문에 쥐 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불안 증후군은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쥐 나는 경우, 그리고 말초신경에 염증이 생겨도 쥐가 잘 나고요. 근육에 염증이 생겨도 쥐가 납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원인 중에 가장 흔한 거는 정맥질환하고 허리 요추관 협착증이다. 이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다리에 이렇게 경련이 일어났다, 쥐가 났다, 이때 느껴지는 증상 그리고 주요 원인에 대해 설명드리면, 첫 번째로 아까 얘기했죠. 종아리가 찢어질 것 같습니다. 진짜 아파요. 이렇게 아플 수가 있나? 아니, 나 이러다가 어디 부러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만큼 종아리가 완전히 뭉치면서, 이런 인터넷에 이런 데 보면 쥐 나는 영상 나오거든요. 근육이 막 안에 무슨 정말 에일리언이 들어간 것처럼 근육이 막 꿈틀꿈틀해요. 막 경련하는 게 눈으로 보이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육이 찢어질 듯이 아픈 건데. 이런 증상이요, 보통 한 번 시작되면 거의 5분 이상 지속이 됩니다. 5분 동안 그 찢어지는 통증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괴롭습니다. 근육이 막 내가 컨트롤을 할 수가 없고 지 맘대로 막 수축을 하니까요. 만약에 자다가 이런 증상이 생겼다, 이렇게 쥐가 났다, 그러면 그날 밤은 잠 다 잔 거죠. 왜냐하면 어떻게 가까스로 쥐를 풀었다고 하더라도 잠이 들면 또 와요. 또 오고 몇 번이 연속으로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그날 밤은 거의 잠을 못 자요. 보통은 종아리 뒤쪽, 우리 종아리에는 가자미근이라는 근육이 있고 그 위에 비복근이라는 근육이 있는데, 비복근에 잘 나거든요. 비복근이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그 중에 안쪽 근육이 쥐가 원래 잘 나요. 그 안쪽 근육이 제일 흔하게 나는 부위고요. 그 외에는 종아리 앞쪽 근육, 아니면 발가락 사이에도 쥐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드문 경우에는 허벅지에도 쥐가 나는 경우가 있고요. 이런 게 이제 보통 성인인 경우에는 한 60% 정도는 한 번쯤은 쥐가 나는 걸 경험을 한다고 하고요. 어린아이들도 쥐가 나는 걸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보통 100명 중에 7명, 한 7% 정도에서 쥐 나는 거를 경험한다고 하고, 그렇게 쥐 나는 분들 중에 5분 중에 한 분은, 그러니까 한 20% 되는 거죠. 20% 정도는 이것 때문에 병원을 와요. 너무 아프니까, 일상생활이 힘드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진단을 통해서 어떤 질병 때문에 쥐가 나는 건지 확인을 하고 그 원인만 잘 제거해 준다면 쥐 나는 게 의외로 쉽게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더 얘기를 하면, 그러면 이게 쥐가 왜 나는가 설명드리면요, 원인 없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왜 나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제 추정하는 거는
근육하고 신경이 있는데요. 신경이 근육한테 명령을 내리거든요. 신경이라는 건 뇌에서 시작을 하죠. 뇌에서 우리 척수, 경추랑 허리 쪽을 통해서 신경이 이제 근육 말단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이런 물질을 쫙 분비를 하면 그게 근육을 수축하게 만들어요. 근데 아까 요추관 협착증일 때 쥐가 잘 난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허리 쪽에서 이 신호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뭔가 오류가 생기면 이 신경 전달 물질이 근육에 쫙 분비가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정상적으로 신경 말단에서 막 분비가 되니까 근육은 이게 수축을 해야 되는데 이미 수축하고 있는데 더 수축을 하라고 명령이 내려오는 거예요. 근육 입장에서는 뭐지? 뭐 일단 시키는 대로 해야지 하고서 이게 확 하고 근육을 수축시키면서 정말 스파크 튀듯이 쫙 수축을 하니까 찢어질 듯한 그런 통증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가설은 뭐냐면 우리 현대인의 생활 방식 때문에 그래요. 자, 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앉아 있죠. 앉아 있으면 다리를 구부린 상태로 있단 말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앉아 있습니까? 제가 맞춰볼까요? 분명히 10시간 이상 앉아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요. 밥 먹을 때 서서 먹어요? 아니죠. 앉아서 먹죠. 그럼 벌써 한 3, 40분 앉아 있었어요. 출근합니다. 출근할 때 뭐 대중교통 이용하면 서서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떻게든 자리가 나면 앉잖아요. 만약 내가 출근 시간이 40분에서 1시간이다. 앉아서 출근했다. 벌써 1시간 정도 앉아 있었어요. 아침 먹는 시간 합쳐서. 자, 출근했어요. 책상에 앉아 있죠? 한 번 앉기 시작하면 퇴근할 때까지 계속 앉아 있습니다. 8시간, 9시간 앉아 있었어요. 벌써 9시간에서 10시간 가까이 앉아 있었어요. 자, 퇴근하고 집에 갔어요. 뭐 하세요? 소파에 앉아서 TV 보시죠. 아니면 스마트폰 하시죠. 이미 거기서 한 2-3시간 더 앉아 있어요. 현대인은요, 하루에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앉아 있다고 보면 돼요. 근데 인류 최악의 발명품이 뭔지 아세요? 한 3가지 정도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냉장고입니다. 웬 냉장고가 인류 최악의 발명품이지?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는요, 우리가 신선한 것만 먹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방금 딴 음식, 방금 딴 채소, 음식이 상하기 전에 빨리빨리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건강이 늘 신선한 음식을 먹으면서 건강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는데 냉장고가 개발이 되면서 음식을 오래 보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 막 일주일, 2주일 정도는 뭐 괜찮겠죠. 막 몇 개월이 지난 음식을 이제 먹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보고 괜찮네. 이 정도면 뭐 상하지 않았네. 그러면서 우리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다는 얘기들이 많아요. 가공식품이 생기고 가공식품을 냉장고에 보관하니까 더 오래 보관할 수 있고 그래서 인류 최악의 발명품 중에 하나가 냉장고고요. 두 번째가 의자입니다. 의자가 발명이 되면서 우리 척추가 망가지기 시작을 하고 이런 하체 근육이 약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의자가 그만큼 우리 몸에 건강에 좋지가 않다. 그 얘기인데 하루 종일 그렇게 앉아있으면 우리 몸에 굽히는 근육이 항상 굽혀져 있어요. 우리 몸은 펴는 근육과 굽히는 근육으로 나눠지거든요. 근데 앉아있으면 굽히는 근육이 항상 굽혀져 있어요. 이거를 몇 시간 동안 지속이 되게 되면 이 근육은 정상보다 짧아지게 돼요. 이 짧은 상태로 잠을 잔다. 그러면 이미 짧아져 있는데 이 뇌에서 신호가 늘 짧아지는 게 디폴트이기 때문에 계속 수축을 하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적인 우리 몸에 굽히는 근육이 비복근이거든요. 비복근 쪽으로 확 쏠리면서 그쪽이 쥐가 나기 시작을 한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디폴트가 굽혀져 있기 때문에 자꾸 피는 운동을 해야 돼요. 피는 운동, 미는 운동. 기억하세요. 미는 운동이 되게 중요합니다. 당기는 운동, 이미 우리는 많이 당기고 있어요. 미는 운동을 많이 하세요. 다리 경련하고 관련된 질환이 2개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정맥 질환이 있고 하나는 요추관 협착증이 있다 그랬는데 혈관 질환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정맥이 하는 역할은요. 동맥을 통해서 우리 팔다리로 쫙 퍼졌던 혈액들을 다시 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모아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상체, 그러니까 심장보다 높이 있는 혈관들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쭉 올리는 게 어렵죠.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중력에 의해서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별 문제를 안 일으키는데 다리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심장에서 밑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면 밑에서 다시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갈 추진력을 받아야 되잖아요. 추진력이 약하단 말이에요. 심장 같은 경우 스스로 수축을 하니까 쭉쭉쭉 뻗어 내려가지만
밑에서 위로 끌어올릴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종아리를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르잖아요. 종아리에서 펌핑을 해줘서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심장만큼 얘가 그렇게 힘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심장만큼 규칙적으로 뛰지도 않고요. 우리가 걸음을 걷거나 종아리에 일부러 힘을 줘야만 얘네들이 수축을 하면서 위로 끌어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힘이 약하다 보니까 정맥 안에는 판막이라는 게 있는데요. 판막이 이 밑에서 힘을 줘서 쭉 짤 때 판막이 쫙 열리면서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얘가 항상 수축을 계속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완이 되면 이 판막이 딱 닫히면서 올라갔던 피가 그 자리에서 멈추도록 해줍니다. 그래야 계속 올라갈 수 있잖아요. 안 그러면 이게 다 밑으로 다시 떨어지니까. 근육이 수축을 멈추면 다시 제자리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거를 막아주는 게 이 판막이 하는 역할이에요. 근데 종아리 근육이 약하고 오래 서 있거나 아니면 선천적으로 이 판막이 약한 분들은 이 판막이 제대로 역할을 못해서 너덜너덜해지거나 아니면 반대로 너무 딱딱해지면서 안 다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올라가던 피가 근육이 수축을 멈추면 다시 떨어지겠죠. 제자리로 내려오게 돼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정맥 안에는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 있잖아요. 산소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종아리 내에 저산소증이 유발이 되는 거예요. 저산소증이 유발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염증이 잘 생깁니다. 이 저산소증에 의해서 여러 가지 염증 매개물질들이라는 게 분비가 되거든요. 이거에 의해서 근육에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에 의해서 신경 말단 부위에 근육을 조절하는 부위가 이상이 생기니까 쥐가 확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맥에 대한 다리에 쥐가 잘 나는 분들은 꼭 병원 가서 나의 정맥이 제대로 흐르고 있는지 정맥 순환에 대한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고 검사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초음파를 가지고 실시간으로 검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정맥 질환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신 중에 다리 경련이 발생하고 다리에 쥐나는 경우가 왜 생기느냐? 첫 번째로는요, 임신을 하게 되면 체중이 증가를 해요. 체중이 증가되면 우리가 조금만 움직여도 그만큼 하체 근육을 많이 써야 되죠. 그리고 임신했다고 해서 근육량이 확 늘지는 않거든요. 체중은 늘어도. 그러니까 다리에 부담이 많이 가니까 근육이 스스로 갖고 있는 에너지, 그러니까 ATP라고 하는데 에너지가 쉽게 고갈이 됩니다. 이 에너지가 고갈이 됐을 때 쥐가 잘 나요. 그래서 우리 쥐나는 환자분들 치료를 할 때 미토콘드리아가 ATP를 만드는 공장이고 그 ATP를 통해서 근육이 움직이거든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살려주는 그런 주사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체중이 많이 늘기 때문에 이렇게 쥐가 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전해질이 좀 불균형이 돼요. 임신을 하게 되면. 몸에 체액이 많아지니까 칼슘이라든가 마그네슘 같은 것들이 많이 필요하고요. 또 우리 뱃속에 아이를 키워야 되니까 아이가 막 뼈도 자라야 되고 하니까 엄마 몸에 있는 칼슘하고 마그네슘이 애기한테 많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마는 이 칼슘과 마그네슘이 부족하니까 막 다리에 쥐가 나는 경우가 생기죠. 세 번째로는 혈액순환이 변화가 생깁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호르몬 변화가 생기죠. 특히나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쫙 늘게 되는데 이 프로게스테론이 하는 역할이 혈관을 확장시켜요. 혈관이 확장이 되면 다리 쪽으로 쏠렸던 피가 이 혈관이 확장이 되니까 잘 못 올라오거든요. 그러면서 다리가 붓기도 하고 막 하지 정맥도 잘 생기고 정맥 정체가 생기니까 쥐가 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또 피로죠. 자세가 나빠지죠. 네 번째로 임산부가 되면 몸이 무거워지고 배가 나오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몸이 뒤로 제끼게 되고 평상시에 쓰던 근육이 아닌 다른 근육을 쓰기 시작해요. 몸의 균형이 달라지니까. 그럼 안 쓰던 근육 쓰게 되면 그만큼 근육 피로도가 빨리 오게 되고 그게 쥐나는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하지 불안 증후군하고 다리 쥐나는 거의 차이점 그리고 구분 방법을 알려드리면요. 쥐나는 거는요 말 그대로 찢어지는 통증이에요. 근육이 갑자기 확 수축을 하고 하지 불안 증후군은요 조금 달라요. 불안 증후군 다리가 막 벌레 기어가는 느낌이 들고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뭔가 근질근질근질하고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또 이거를 내가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 갑자기 확 생겨요. 다리를 이렇게 떠는 거죠. 쥐가 나는 거는 꽉 조이는 거고요. 하지 불안 증후군은 이렇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 다리를 이렇게 떨거나 다리를 이렇게 떨어주게 되면 그러고 나서는 하지 불안 증후군이 좀 해소가 돼요. 내가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 좀 해소가 되니까. 다리 쥐나는 거는 그렇게 해서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다리를 움직인다고 해소가 되는 게 아니라 수축하는 근육을 잡아서 늘려줘야만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불안 증후군은 아프지 않다. 대신에 근질거리거나 참을 수 없는 충동이 생긴다. 다리 쥐나는 경련은 참을 수가 없다. 너무 아프다. 요 두 가지 차이를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리 경련이 발생을 할 때
언제 병원을 방문을 해야 하는가? 첫 번째, 다리 쥐나는 게 너무 자주 일어날 때예요. 저한테 오는 환자분들은요, 거의 매일 쥐가 나요.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 쥐가 나면 병원에 와서 진료를 받는 게 좋은데,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매일 쥐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잠잘 때 잠을 잘 못 주무시고, 그런 분들은 병원 가서 원인을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평상시에 어쩌다가 쥐가 난다, 한 달에 한 번 쥐나는데요, 그 쥐날 때는 제가 뭐 축구한 날이에요. 아니, 그거는 뭐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축구 심하게 하면 그날 밤에 쥐가 나는 경우 있습니다. 그렇게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한 날, 이런 날 쥐나는 거는 사실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정말 잠잘 때마다 쥐가 난다든지, 그런 분들은 잠자는 게 무섭다 그래요, 와서. 그렇게 자주 쥐가 난다면 꼭 병원 진료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한쪽 다리만 쥐가 나는 경우. 저는 오른쪽 비복근에만 쥐가 나요. 그거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왜냐면 한쪽 다리에만 쥐가 나도록 유도를 하는 뭔가 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그건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한쪽에만 쥐가 난다? 병원 한번 가보시고요. 그 다음에 쥐가 나는 거 더하기 막 붓고 열이 난다. 이거는 빨리 가봐야 돼요. 왜냐면 혈관이 막혔을 수도 있어요. 정맥이 막히거나 심부정맥 같은 게 막히면 그렇게 막 열나고 발적이 생기고 쥐가 날 수 있습니다. 요거 빨리 병원, 이거는 응급 상황이에요. 빨리 병원 가보셔야 되고, 다리가 뜨끈뜨끈 열이 나면 빨리 가보셔야 되고. 네 번째, 감각이 떨어진다, 뭐 저리거나 어떤 감각 이상이 생긴다. 이거는 신경에 염증 생겼을 수 있거든요. 말초신경염 같은. 그러니까 이것도 확인이 필요해요. 이때도 병원 좀 가보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아까 제가 뭐 어쩌다가 뭐 축구했는데 쥐가 난다. 그건 괜찮다 그랬잖아요. 운동도 안 했는데 그냥 쥐가 난다. 그거는 좀 의심되죠. 어떤 전해질의 이상이거나 갑상선이나 이런 데 문제가 생겨도 쥐 잘 나거든요. 부갑상선에 문제가 생겨도. 그래서 나는 평상시 운동도 잘 그렇게 격하게 안 하고, 그런데도 자주 쥐가 나요. 병원 가보셔야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제 임신했을 때 쥐가 나는 건데, 임신했을 때 근육이 막 수축하면서 이 다리에만 쥐가 나면 참 좋은데, 이게 아이가 있는 자궁에도 막 수축이 같이 동반이 되면 진짜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임산부 분들 쥐 날 때 절대 참지 마시고 꼭 산부인과 내지는 주변의 신경과나 신경외과 가셔서 쥐 나는 원인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리 경련이 생겼다. 이거를 예방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죠. 예방할 수 있는 스트레칭 방법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다리에 쥐가 날 때 예방하는 방법이고요. 다리가 쥐가 나는 거는 요 안쪽, 종아리 안쪽에 비복근 안쪽이 가장 흔하게 쥐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 비복근을 늘려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앞에 이렇게 지지할 수 있는 기둥이 있으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허리에다가 손을 올리시고 앞발을 살짝 앞으로 내밀고 이 뒤쪽 종아리가 스트레칭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시는데 주의할 게 있는데요. 이때 발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발이 일직선으로 11자 모양이 되도록 유지를 하셔야지, 발이 이렇게 되면 스트레칭 효과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히 11자가 되도록 유지를 해놓고, 이렇게 하면 종아리가 확 당기는 게 느껴져요. 이 상태에서 30초 유지. 균형 잡기 어려우시면 앞에 어떤 기둥을 잡고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30초 이상을 해주셔야 돼요. 그 이하로 하면 오히려 근육이 더 많이 수축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 상태로 30초 버텨주세요. 자, 한쪽을 다 했으면 반대쪽도 11자 유지하면서 종아리 스트레칭 해주시면 쥐 나는 걸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스트레칭은 적어도 하루에 3번 정도 해주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요, 오늘 우리가 허리 아픈 거, 뭐 무릎 아픈 거, 엉덩이 아픈 거, 발바닥 아픈 거, 이런 어떤 통증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결국에는 우리의 생활 습관하고 자세에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고요. 특히나 어떤 생활 습관과 자세, 그리고 식습관에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병을 고칠 때요, 생활 습관을 통해서 온 병이기 때문에 이 병을 고치려면 생활 습관을 고쳐야 돼요. 그래서 주사, 약 먹고 수술하고, 이거는 정말 병이 많이 진행을 해서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선택을 하는 거고요. 충분히 여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생활 습관이 잘못돼서 오는 병은 생활 습관을 통해서 고칠 수가 있고, 만약에 어떤 수술이나 주사를 통해서 증상이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생활 습관이 변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또 재발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운동법도 알려드렸고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방법도 알려드렸으니까, 오늘 영상 이렇게 체크해 놓으셨다가 아니면 저장해 놓으셨다가 생각날 때마다 꺼내서 스트레칭하는 방법 보고 같이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통증이라는 거는 그냥 참고 견딘다고 그냥 사라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통증을 절대 참지 마시고, 괜히 놔뒀다가 만성
만성으로 되면 더 골치 아파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통증이 생겼을 때 빨리 내가 문제가 뭔지를 체크를 해서 교정을 해주시고, 그래도 잘 안 된다면 빨리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해서 원인을 찾고 그거를 교정을 해주는 게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더 높여주고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방법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을 보고 정말 통증 없는 진짜 활기찬 어떤 일상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좋은 책이 나왔어요. 50대 이후 모르면 안 되는 건강 지식 한상이라는 책도 이번에 나왔으니까 이런 책을 보면은 이렇게 운동하는 방법이 또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같이 보면서 실천해 주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한층 윤택해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